2024년 2월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 70세 도서관 사서 장미숙은 42년을 함께한 교복을 천천히 입었다. 아니, 교복이 아니라 사서복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교복이나 다름없었다. 42년간 매일 아침 입었던 그 옷이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의 검은 머리는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 눈빛 그대로였다.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42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었다. 하지만 그 세월 속에 15,000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그녀의 기억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손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평생을 다닌 길이었다. 골목을 지나고 육교를 건너고 학교 정문을 통과하는 그 길.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자 모든 풍경이 새롭게 보였다. 학교 정문을 지나칠 때였다. 경비실의 김 선생이 손을 흔들었다. 장 선생님,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마워요. 김 선생님도 건강하세요. 운동장을 가로질러 도서관 건물로 향하는 길. 아침 일찍 등교한 몇몇 아이들이 그녀를 보고 인사했다. 사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일찍 왔구나. 공부하러 가니? 네. 도서관에서 책 빌릴 거예요.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42년 전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때도 지금과 똑같은 아이들의 미소가 있었다. 교복 스타일은 바뀌었고 머리 모양도 달라졌지만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책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냄새였다. 종이와 잉크, 그리고 세월이 만들어낸 그 독특한 향기. 42년간 매일 아침 맡았던 그 냄새가 오늘따라 더욱 진하게 느껴졌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다. 책상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반납된 책들을 제자리에 꽂았다. 42년간 매일 반복했던 일과였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마지막이었다.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수많은 책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동화책, 위인전, 과학책, 역사책. 각각의 책마다 기억이 서려 있었다. 이 책을 좋아했던 아이, 저 책으로 독후감을 쓴 아이, 그 책 때문에 꿈을 키운 아이. 1982년 3월 2일, 28살의 장미숙이 처음 이 도서관에 발을 디딘 날이었다.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그녀는 아이들을 좋아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지만 교사 시험에는 떨어졌다. 대신 도서관 사서로 임용되었다. 처음에는 실망도 했다. 교단에 서고 싶었는데 책장 뒤에 앉아 있어야 했으니까.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깨달았다. 도서관도 교실이었다. 아니, 어쩌면 더 특별한 교실이었다. 첫 주에 만난 아이가 기억났다. 3학년 남자아이였는데 매일 도서관에 왔다.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석에 앉아 있기만 했다. 일주일을 지켜본 끝에 그녀가 다가갔다. 얘야, 무슨 책 읽고 싶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책은 안 읽어요. 그럼 왜 매일 도서관에 오니? 아이의 대답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집에 가기 싫어서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여기가 조용하고 좋아요. 그날부터였다. 그녀는 단순히 책을 관리하는 사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이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피난처이자 쉼터이자 놀이터이자 때로는 가장 안전한 집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 평범한 관찰 일지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매일 도서관에 오는 아이들,
특별히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 조용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벽시계가 8시 30분을 가리켰다. 곧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올 시간이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42권의 노트를 꺼냈다. 매년 한 권씩 42년간 써온 노트였다. 첫 장을 펼쳤다. 1982년 3월 2일. 서툰 글씨로 적힌 첫 기록이 보였다. 오늘부터 도서관 사서로 근무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너무 예쁘다. 이곳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에게 책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다. 42년 전 젊은 그녀의 다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다짐을 지켰다. 아니, 그 이상을 했다.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으려는 순간 도서관 문이 열렸다. 한 여학생이 들어왔다. 6학년 아이였다. 그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다. 선생님, 오늘 정말 마지막이에요? 그래, 수진아.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쉬어야 해. 싫어요. 선생님이 없으면 저는 누구한테 가요? 수진이는 그녀의 품에 안겼다. 작고 여린 어깨가 흔들렸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괜찮아. 선생님은 가지만 이 도서관은 항상 여기 있잖니. 그리고 새로 오시는 사서 선생님도 수진이를 잘 돌봐주실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수진이에게 도서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는 수진이에게 도서관은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녀는 42년간 수진이 같은 아이들을 수없이 만났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기억했다. 노트에 기록했고 마음에 새겼다. 수진아, 선생님이 약속할게. 가끔 학교에 놀러 올게. 그때 수진이 만나러 올게.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 아이는 겨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이 42년간 이곳에 있었던 이유를. 단순히 책을 정리하고 대출하는 일이 아니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조용히 채워주는 일이었다. 복도에서 종이 울렸다. 1교시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수진이는 교실로 돌아갔고 도서관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보였다. 마지막 출근길. 42년의 마지막 아침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도서관은 아이들로 북적였다. 급식을 빨리 먹고 온 아이들이 책을 빌리러 왔다. 늘 하던 대로 그녀는 대출 업무를 처리했다. 바코드를 찍고 반나비를 확인하고 책을 건네주었다. 선생님, 이 책 재밌어요? 그럼 너 모험 이야기 좋아하잖아. 딱 맞을 거야.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이 다 알지. 실제로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아이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요즘 무슨 고민을 하는지. 42년간 수천 명의 아이들을 지켜보며 익힌 능력이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되자 도서관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서랍에서 노트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 2024년 2월 29일. 도서관 사서로서의 마지막 날. 4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5,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만났다. 모두가 소중했고 모두가 특별했다. 펜을 놓고 그녀는 42권의 노트를 쌓아놓았다. 각 노트마다 1년치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단순한 업무 일지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아픔과 기쁨이, 성장과 변화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1985년의 노트를 펼쳤다. 한 아이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김태호 -4학년.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 온다. 밥을 먹지 않는 것 같다.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듯 도시락을 싸왔지만 항상 남긴다. 오늘 물어보니 동생에게 주려고 남긴다고 했다. 그 아래 그녀의 메모가 있었다. 교장 선생님께 조용히 말씀드렸다. 장학금으로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태호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태호는 결국 장학금을 받았다. 본인은 성적이 좋아서 받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녀가 뒤에서 움직인 결과였다. 태호는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고 나중에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1993년의 노트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 이수진 -2학년. 책을 한 번도 빌려가지 않는다. 글을 읽지 못하는 것 같다. 난독증이 의심된다.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겠다. 수진이는 결국 특수교육을 받게 되었다. 일찍 발견했기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다. 지금은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어 있다고 들었다. 2001년의 노트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다. 박민수 -6학년. 부모님이 이혼 수속 중. 아이가 매우 불안정하다. 매일 도서관 구석에 앉아 창밖만 본다. 책도 읽지 않는다. 그냥 여기 있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녀는 민수를 위해 도서관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쿠션과 담요를 놓고 아이가 편하게 있을 수 있게 했다. 선생님들께는 민수가 도서관에 있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민수는 그 공간에서 힘든 시기를 버텼다. 부모님의 이혼이 마무리된 후에도 한동안 도서관을 찾았다. 하지만 점차 밝아졌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졸업할 때 민수는 그녀에게 편지를 남겼다. 선생님,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아무 말 없이 그냥 있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노트를 넘기면 넘길수록 수많은 이름들이 나왔다.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어떤 아이는 가난했고, 어떤 아이는 학교 폭력에 시달렸고, 어떤 아이는 가정 문제로 힘들어했다. 그녀는 그 모든 아이들을 기억했다. 그리고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조용히 제공했다. 때로는 책 한 권이었고,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고, 때로는 그저 안전한 공간이었다. 2010년의 노트에는 특별한 기록이 있었다. 최지훈 -5학년. 알레르기가 심하다. 급식을 먹지 못하는 날이 많다. 도시락을 싸오지만 항상 부족해 보인다. 오늘 몰래 과자를 챙겨주었다. 알레르기 없는 제품으로. 지훈이의 부모님은 맞벌이였고 아이의 알레르기를 세심하게 챙기기 어려웠다. 그녀는 지훈이가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을 항상 준비해 두었다. 아이가 배고파하지 않도록. 선생님, 저 또 배고파요. 그래, 여기 과자 있는데 먹을래? 고마워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요. 지훈이의 순수한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했다. 2018년의 노트에는 최근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스마트폰 중독으로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친구 관계로 고민하는 아이들. 시대는 변했지만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매년, 매월, 매일 노트에 기록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다. 그냥 잊고 싶지 않았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싶었다. 42권의 노트, 15,000명의 이름, 헤아릴 수 없는 이야기들. 그녀는 노트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이 노트들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다. 집으로 가져갈까? 아니면 학교에 남길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그녀는 일단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오후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교하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방과 후에도 몇몇 아이들이 도서관에 남아 있었지만 오늘은 특별했다. 6시에 은퇴식이 있었고 아이들은 그 준비로 바빴다. 그녀는 도서관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상을 닫고 책을 정리하고 창문을 닫았다. 42년간 해온 마무리 작업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마지막이었다.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 책들 중 몇 권이나 읽었을까? 수천 권? 아니, 어쩌면 만 권이 넘을지도 몰랐다. 매일 책을 읽었으니까 아이들에게 추천해주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시계가 5시 30분을 가리켰다. 은퇴식까지 30분 남았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거울을 보았다.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 28살의 그녀와 70살의 그녀. 겉모습은 많이 달라졌지만 마음만큼은 그대로였다. 도서관 문을 잠그며 그녀는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42년의 추억이 스며든 공간.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자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했다. 후회는 없었다. 최선을 다했고 사랑을 베풀었고 아이들을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강당으로 향하는 복도는 붐볐다. 은퇴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다. 현직 교사들, 학부모들, 그리고 졸업생들. 그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에 놀랐다.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교감, 선생님이 그녀를 안내했다. 강당 무대 옆 준비실로 들어가자 교장 선생님과 동료, 교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장 선생님, 오늘 주인공이시니 편하게 계세요. 곧 시작할게요. 그녀는 준비실 창문으로 강당을 내려다보았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 자리가 거의 다 찼다. 300석 규모의 강당이 가득 찼고 뒤쪽에는 서 있는 사람들도 보였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온 걸까요? 그녀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동료, 도사가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모르세요? 선생님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어요. 장미숙 사서 선생님 은퇴식 소식에 전국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전국에서요? 네. 이 학교를 졸업하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졸업생들이요. SNS로 소식이 퍼졌나 봐요. 다들 꼭 참석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은 그저 묵묵히 일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다니. 선생님, 이제 시작할게요. 교감,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그녀는 무대로 올라갔다. 조명이 켜지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녀를 박수로 맞이했다. 그녀는 눈이 뜨거워졌다. 앞줄에는 현직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그 뒤로는 학부모들과 졸업생들이 보였다. 20대 청년부터 50대 중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42년간 이 학교 도서관을 지켜온 장미숙 사서 선생님의 은퇴식을 갖습니다. 선생님은 1982년부터 오늘까지 한결같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셨습니다. 박수가 이어졌다. 선생님의 은퇴 소식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졸업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졸업생만 해도 600명이 넘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렸다. 그녀도 놀라 객석을 둘러보았다. 정말로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제 졸업생 대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남자가 무대로 올라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1995년에 이 학교를 졸업한 김태호입니다. 태호? 그녀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노트에 적혔던 그 아이. 급식비를 내지 못해 동생에게 도시락을 남겼던 그 아이. 선생님은 제가 누군지 기억하실까요? 저는 어릴 때 집이 가난했습니다. 급식비를 낼 수 없었고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도와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하셨죠. 그 돈으로 급식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실제로 돈을 준 적은 없었다. 교장 선생님께 부탁해서 장학금이 나오게 한 것뿐이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위해 뒤에서 많은 것을 해주셨다는 것을. 장학금도 교복 지원도 모두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덕분이었다는 것을.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지금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교육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어서 두 번째 졸업생이 무대에 올랐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다. 저는 2000년 졸업생 이수진입니다. 저는 어릴 때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수 없었고 학교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수진이, 그녀도 기억하고 있었다. 2학년 때 장 선생님이 제 문제를 발견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수진이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글을 읽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저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책은 아직도 어렵지만 그림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수진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세 번째로 20대 후반의 남성이 올라왔다. 저는 2015년 졸업생 박민수입니다. 6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저는 무너졌고 학교에 갈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민수. 도서관 구석에 쿠션과 담요를 놓아주었던 그 아이. 그때 유일하게 갈 곳이 도서관이었습니다. 장 선생님은 아무 말씀 없이 제가 거기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있어도 괜찮다고 편하게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그 작은 공간이 제 피난처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상담 심리사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강당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한 명 한 명 무대에 오를 때마다 그녀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모두가 그녀의 노트에 기록되었던 아이들이었다. 그녀가 조용히 도왔던, 사랑했던 아이들이었다. 연령의 졸업생이 차례로 이야기를 마치자 교장 선생님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온 600명의 졸업생들이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미숙 선생님께 도움을 받은 이야기, 사랑을 받은 이야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생님, 42년간 15,000명의 아이들을 돌보셨습니다. 그중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증거입니다. 강당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42년의 세월이, 15,000명의 얼굴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의 인사였다. 자신을 기억해준 아이들에게, 이렇게 찾아와 준 졸업생들에게,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42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작은 헌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찼다. 600명의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은퇴식이 끝나고 강당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다. 졸업생들이 장미숙을 찾아와 인사했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는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저 최지훈이에요. 지훈이? 아이고, 정말 컸구나. 알레르기는 괜찮니?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이 챙겨주신 과자 생각나요. 배고플 때마다 주셨잖아요. 그랬지. 내가 배고파하는 게 안쓰러웠어. 이런 대화가 수백 번 반복되었다. 모두가 각자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건넨 책 한 권, 나눈 대화 한마디, 작은 관심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강당이 조용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갔고 몇몇 동료, 교사들만 남아 뒷정리를 도왔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졸업생들이 올 줄은 몰랐어요. 젊은 여교사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녀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나도 놀랐어.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대단한 거예요. 42년간 한결같이
아이들을 돌보셨잖아요. 정리를 마치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서관에 들렀다. 개인 물건을 챙기기 위해서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책 냄새가 났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42권의 노트가 그대로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했다. 집으로 가져갈까? 아니면 그냥 남겨둘까? 선생님, 아직 안 가셨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교감, 선생님이었다. 아, 네. 개인 물건 좀 챙기고 있었어요. 교감, 선생님이 다가와 서랍을 보았다. 노트가 참 많네요. 업무 일지인가요? 네, 비슷한 거예요. 42년간 쓴 거예요. 와, 42권이나 되네요. 대단하시다. 혹시 학교에 남겨두실 생각은 없으세요? 귀중한 기록인데.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기록이라.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42년의 역사가 담겨 있을 텐데. 그녀는 웃으며 서랍을 닫았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기억을 정리한 거예요. 집으로 가는 길. 그녀는 노트들을 큰 가방에 담아 들고 나왔다. 무거웠지만 버릴 수는 없었다. 42년의 기억이 담긴 소중한 기록이었다. 집에 도착해 노트들을 책장에 정리했다. 연도별로 가지런히 꽂아두니 뿌듯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천천히 다시 읽어볼 생각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졌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출근할 필요가 없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새로 부임한 사서가 인수인계를 받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흔쾌히 학교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새로 부임한 최은지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열정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반가워요. 내가 장미숙이에요. 도서관을 돌며 하나하나 설명했다. 책 관리 시스템, 대출 절차, 청소 방법, 학생들 대하는 법. 그녀가 42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었다. 선생님, 학생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챙기셨어요? 어제 은퇴식에 600명이나 왔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아이들은 다 티가 나거든요. 힘든 아이, 외로운 아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 기록 같은 건 하셨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응. 노트에 간단히 적었어. 아이들 이름이랑 특징 같은 거. 혹시 그 노트 볼 수 있을까요? 참고하고 싶어서요. 아, 그건 집에 있어서 개인적인 기록이라 공개하기는 좀. 아, 그렇군요. 괜찮아요. 선생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배울 게 많아요. 인수인계를 마치고 그녀는 도서관을 나섰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더 이상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학교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교장 선생님이었다. 장 선생님,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학교에 좀 와주셨으면 하는데. 무슨 일인데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꼭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다음 날 학교를 찾은 그녀는 교장실로 안내되었다. 교장, 교감, 그리고 몇몇 교사들이 모여 있었다.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다. 선생님,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모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테이블 위에 서류 몇 장을 놓았다. 교육청에서 선생님께 특별 공로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42년간의 헌신을 인정받으신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말을 끊었다. 어제 한 졸업생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기자인데 선생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다고 하더군요. 기사요? 네. 은퇴식에 참석했던 600명의 졸업생들이 온라인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대요.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황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 해요. 42년간 15,000명의 아이들을 조용히 돌본 이야기를. 교감, 선생님이 끼어들었다. 선생님, 혹시 그 노트들 공개할 수 있으세요? 교육적 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노트요? 그녀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개인적인 기록이라서요. 아이들 사생활도 있고, 물론 아이들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고 민감한 내용은 제외하겠습니다. 다만 선생님의 교육 철학과 방법을 공유하고 싶어서요. 그녀는 고민에 빠졌다. 42권의 노트. 그 안에는 수많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아픔과 성장과 변화가. 생각해 볼게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책장에 꽂힌 42권의 노트를 바라보았다. 정말 공개해도 될까? 아이들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교육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자신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녀는 첫 번째 노트를 꺼내 펼쳤다. 1982년 3월 2일, 28살의 그녀가 쓴 첫 기록이 보였다. 아이들에게 책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싶다. 단순한 바람이었다. 하지만 그 바람은 42년간 이어졌고 15,000명의 아이들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노트를 읽기 시작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기억이 되살아났다. 웃음도 나오고 눈물도 났다. 밤이 깊어지도록 그녀는 노트를 읽었다. 42년의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다. 일주일 후 장미숙은 결정을 내렸다. 노트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단 조건이 있었다.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바꾸고 민감한 개인정보는 삭제하며 교육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교육청에서는 전문가 팀을 구성했다. 교육학 교수, 상담 전문가, 작가 등이 참여해 노트를 분석하고 정리하기 시작했다. 장 선생님, 이 노트들은 정말 대단한 자료입니다. 교육학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42년간의 관찰 기록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니. 이건 현대 교육학의 보물입니다. 노트 분석이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장미숙이 기록한 아이들의 수는 정확히 15,247명이었다. 한 명 한 명 이름과 특징, 필요한 도움과 그 결과가 꼼꼼히 적혀 있었다. 상담 전문가가 말했다. 선생님은 직관적으로 아동 심리학을 이해하고 계셨어요. 이 관찰 기록들을 보면 아이들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개입을 하셨더군요. 저는 그냥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힘든 아이는 티가 나거든요. 그게 바로 선생님의 재능입니다. 42년간 갈고 닦은 통찰력이에요. 노트를 정리하던 작가가 특별한 패턴을 발견했다. 선생님, 이 노트들을 보니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보신 것 같아요. 어떤 유형이요? 첫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급식비를 내지 못하거나 교복이 낡았거나 학용품이 부족한 아이들. 선생님은 이들을 위해 장학금을 연결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조용히 제공하셨더군요. 작가는 노트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둘째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난독증, 알레르기, 주의력 결핍 등. 선생님은 이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아이들을 지켜보면 알 수 있어요. 뭔가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게. 셋째는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가정 문제, 학교 폭력, 친구 관계 등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선생님은 도서관을 그들의 안전한 피난처로 만들어 주셨더군요. 작가는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다.
15,000명 중 약 3,000명이 이런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받았어요. 20%입니다. 42년간 3,000명의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우신 거예요. 그녀는 그 숫자를 듣고 놀랐다. 자신도 몰랐던 사실이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도왔나요? 네.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요. 선생님의 노트를 보면 각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결과를 추적하셨어요. 전문 상담사 수준입니다. 교육학 교수가 덧붙였다. 가장 인상적인 건 선생님이 아이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셨다는 점이에요. 도움이 티나지 않게, 아이들이 창피하지 않게 조용히 지원하셨더군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선생님. 그게 바로 선생님의 지혜입니다. 분석 작업이 한 달간 계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이 발굴되었다. 1987년 한 아이가 있었다. 부모가 모두 맞벌이였고 집에는 할머니만 계셨다. 아이는 매일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있었다. 장미숙은 그 아이를 위해 도서관 한쪽에 학습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 아이는 훗날 의사가 되었다. 은퇴식에도 참석했던 졸업생 중 한 명이었다. 1995년 학교 폭력을 당하던 아이가 있었다. 도서관이 유일한 피난처였다. 장미숙은 그 아이가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 도서관에 있을 수 있게 허락했다. 선생님들께도 양해를 구했다. 그 아이는 지금 경찰관이 되어 학교 폭력 예방 업무를 하고 있었다. 2003년 부모의 이혼으로 힘들어하던 아이가 있었다. 매일 도서관 구석에 앉아 울었다. 장미숙은 그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 대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고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다. 그 아이는 현재 상담심리사로 일하며 이혼 가정의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2010년 알레르기가 심한 아이가 있었다. 급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장미숙은 그 아이를 위해 알레르기 없는 간식을 항상 준비해 두었다. 부모님께도 조심스럽게 조언을 드렸다. 그 아이는 지금 영양사가 되어 알레르기 아동을 위한 식단을 개발하고 있었다.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모두 특별했다. 42년, 15,000명, 3,000개의 개별 지원. 숫자로만 보면 방대했지만 각각은 한 명의 아이, 한 개의 인생이었다. 선생님, 이 노트들을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작가가 제안했다. 책이요? 네. 42년 도서관 사서의 비밀 노트 같은 제목으로요. 선생님의 교육 철학과 방법을 담은 책이요. 많은 교육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글을 잘 못 써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제가 글로 옮기는 거죠. 물론 선생님이 모든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그녀는 잠시 고민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책이 된다?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볼게요. 그렇게 책 작업이 시작되었다. 42권의 노트는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되었다. 15,000개의 이름과 3,000개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졌다. 책 제목은 42년 도서관의 비밀 15,000명, 아이들의 숨은 엄마로 정해졌다. 출판사에서는 이 책이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출간 전부터 예약 주문이 쏟아졌다. 그녀의 은퇴식에 참석했던 600명의 졸업생들이 SNS에서 홍보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TV 프로그램에도 출연 제의가 있고요. 출판사 담당자가 말했다. TV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선생님, 이야기만 해주시면 돼요.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이 낯설었다. 자신은 그저 조용히 일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했다.
자신의 42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15,000명의 아이들이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을, 3,000명의 아이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 이상의 보상은 필요 없었다. 밤에 그녀는 책장에서 한 권의 노트를 꺼냈다. 2015년의 노트였다. 아무 페이지나 펼쳤다. 박서연, 마이너스 3학년. 엄마가 아프시다고 한다. 매일 도서관에 와서 엄마가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묻는다. 건강 관련 동화책을 빌려주었다. 서연이가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안쓰럽다. 그 아래 추가 메모가 있었다. 서연이 엄마께 조심스럽게 연락드렸다.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안내했다. 서연이가 너무 걱정하지 않게 해주고 싶다. 그리고 몇 달 후의 기록. 서연이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한다. 서연이가 웃으며 선생님 덕분이에요 라고 말했다. 아니야, 서연아.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덕분이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서연이 같은 아이들이 15,000명이었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했고 모두가 특별했다. 42년의 시간이 책 한 권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15,000개의 이름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책이 출간된 것은 은퇴 3개월 후였다. 42년 도서관의 비밀 15,000명. 아이들의 숨은 엄마라는 제목의 책은 출간 첫 주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서점마다 장미숙의 책이 진열되었고 온라인 서점에서는 리뷰가 쏟아졌다.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우리 학창 시절에도 이런 선생님이 계셨을까요? 교육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42년의 헌신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제 아이 학교에도 장미숙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했다. 신문에 특집 기사가 실렸고 TV 뉴스에서도 다루어졌다. 42년간 15,000명의 아이들을 조용히 돌본 도서관 사서의 감동 실화. 단순히 책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을 돌본 진정한 교육자.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묵묵히 헌신한 숨은 천사. 그녀의 전화기는 하루 종일 울렸다. 인터뷰 요청, 강연 제의, 출연 요청이 쏟아졌다. 선생님, 교육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해요. 지역교육청에서 특강을 부탁하고 있어요. 전국 도서관 사서 모임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했어요. 그녀는 당황스러웠다. 70살에 은퇴한 사서가 갑자기 유명인이 된 기분이었다.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이렇게까지 관심을 받을 일인가요? 출판사 담당자가 말했다. 선생님, 모르세요? 요즘 세상에 42년을 한자리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게다가 15,000명을 개별적으로 돌보셨잖아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결국 그녀는 몇 가지 제안을 수락했다. 교육방송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특강을 하기로 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다. 제작진은 그녀의 일상을 따라다니며 촬영했다. 집에서의 모습, 학교를 방문하는 모습, 그리고 은퇴식에 왔던 졸업생들을 다시 만나는 모습. 장 선생님을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김태호 교수가 말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담았다. 아니에요. 태호 씨가 노력한 덕분이죠.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힘들 때 도서관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어요. 제작진은 여러 졸업생들을 인터뷰했다.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은 저희의 숨은 엄마였어요. 도서관은 제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촬영 중 특별한 순간이 있었다. 한 여성이 어린 딸을 데리고 장미숙을 찾아왔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1998년 졸업생 정수진이에요. 수진이? 어머, 정말 수진이 맞구나. 얼마나 컸니? 네,
이제 저도 엄마가 됐어요. 이 아이가 제 딸이에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수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장미숙은 아이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어머, 정말 예쁘구나. 엄마, 닮았네. 선생님, 제가 이 아이 이름을 미숙이라고 지었어요. 선생님, 이름을 따서요. 뭐라고? 정말?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에요. 이 아이도 선생님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해서요.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카메라는 이 감동적인 재회를 모두 담아냈다. 나중에 방송된 이 장면은 많은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다큐멘터리는 한 달간 제작되었고 42년의 비밀 15,000명을 돌본 도서관 사서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다.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방송 후 청원 게시판에는 글이 올라왔다. 장미숙 선생님께 국민훈장을 수여해 주세요. 단 며칠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지역교육청 특강날이 다가왔다. 그녀는 긴장했다. 강연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선생님, 편하게 하세요. 선생님의 경험담만 들려주시면 돼요. 담당자가 격려했다. 강연장에는 200명이 넘는 교사와 사서들이 모였다. 모두가 장미숙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안녕하세요. 저는 42년간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로 일한 장미숙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28살에 처음 도서관에 발을 디뎠던 날, 첫 번째 아이를 만났던 순간, 노트를 쓰기 시작한 이유, 42년간 지켜온 원칙들. 아이들은 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아이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되죠.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저는 15,000명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3,000명에게 특별한 도움을 줬어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배웠어요. 순수함을, 회복력을, 희망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42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짧더라고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주지 못한 게 아쉬워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다. 많은 교사들이 눈물을 흘렸다. 질문 시간이 이어졌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기억하실 수 있었나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면 기억돼요. 아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하니까요. 힘들 때는 없으셨나요? 물론 힘들었죠. 특히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을 때.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다면 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후배 사서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책을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도서관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에요. 아이들의 피난처이자 쉼터이자 때로는 유일한 안전한 곳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강연 후 많은 교사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다. 선생님, 덕분에 제 마음을 다잡았어요. 다시 힘을 내서 아이들을 돌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 기억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뿌듯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날 밤 SNS에는 강연 후기가 쏟아졌다. 오늘 장미숙 선생님 강연 들었어요. 눈물 펑펑 흘렸습니다. 42년간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내일부터 우리 학교 아이들을 다르게 보게 될 것 같아요. 장미숙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단순한 은퇴 사서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헌신과 사랑,
인내와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책 출간 6개월 후 전국적으로 장미숙 효과라는 말이 생겨났다. 그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작은 실천을 시작한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도서관 사서는 장미숙의 방식을 따라 관찰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 3개월 만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 15명을 발견하고 지원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도서관 천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사서와 교사들이 협력해 취약계층 아이들을 집중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대구의 한 학부모는 학교 도서관에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장미숙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라며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장미숙의 42년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장미숙 사서상을 제정했다. 매년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사서에게 수여하는 상이었다. 첫 수상자는 당연히 장미숙 자신이었다. 시상식 날, 그녀는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상패를 받았다. 장미숙 선생님의 42년 헌신은 대한민국 교육의 귀감입니다. 선생님의 정신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녀는 단상에서 짧은 소감을 밝혔다. 저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보다 더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기쁩니다. 하지만 그녀의 겸손함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다. 은퇴 후 1년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강좌를 열어달라는 것이었다. 선생님의 교육 철학을 전국의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나눠주세요. 하지만 저는 온라인 강의를 해본 적이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은 편하게 이야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장미숙의 아이 마음 읽기 강좌가 시작되었다. 10주 과정으로 매주 1시간씩 그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강좌였다. 첫 강좌 등록자는 5,000명이었다. 교사, 사서, 학부모, 상담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 1강 아이들을 관찰하는 법. 2강 도움이 필요한 신호 알아채기. 3강 자존심 상하지 않게 돕는 법. 4강 안전한 공간 만들기. 5강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 돕기. 매주 강좌가 올라올 때마다 댓글이 쏟아졌다. 오늘 강의 듣고 우리 반 아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내일 조용히 다가가 보려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관찰 노트를 시작했어요. 벌써 3명의 아이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제 아이 담임 선생님께 이 강좌를 추천했어요. 함께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강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2기, 3기가 이어졌고 매번 수강생이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전해졌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강좌를 듣고 자신의 반 아이 한 명이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조용히 개입해 아이를 보호했고 전문 기관과 연결했다. 그 아이는 지금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남의 한 사서는 강좌를 듣고 도서관에 조용한 쉼터, 공간을 만들었다. 힘든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었다. 3개월 만에 12명의 아이들이 그 공간을 이용했고 모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강좌를 듣고 학교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장미숙의 방법을 배워 아이들을 관찰하고 도왔다. 그녀의 노력으로 5명의 아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졌다. 장미숙의 42년 경험이 수천 명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다시 수만 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제주도의 작은 학교에서 일하는 젊은 사서가 보낸 편지였다. 선생님, 저는 갓 임용된 신입 사서입니다. 처음에는 이 일이 단순히 책을 관리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책을 읽고 강좌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저도 선생님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사서가 되고 싶어요. 42년까지는 못할지 몰라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의 롤모델이에요. 제주도의 작은 학교지만 여기 아이들도 모두 소중합니다. 한 명 한 명을 잘 지켜보고 필요한 도움을 주겠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이 일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42년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자신의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답장을 썼다. 사랑하는 후배에게 편지 잘 받았어요. 당신의 열정이 느껴져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42년은 긴 시간이에요. 하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새 그만큼의 시간이 쌓여요. 처음부터 42년을 계획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내가 만난 아이를 잘 돌보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이에요.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 만난 아이에게 집중하세요. 그 아이의 눈빛을, 말투를, 행동을 관찰하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보일 거예요. 모든 아이를 다 도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명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 한 명에게는 세상이 바뀌는 일이니까요. 제주도의 작은 학교라고 했죠?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존재예요. 당신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사서예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떠올리세요. 왜 사서가 되고 싶었는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는지. 당신이 롤모델로 삼아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나보다 더 훌륭한 사서가 되길 바라요.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찾아내세요. 당신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제주도의 아이들은 행운아예요. 당신 같은 사서를 만났으니까요. 힘내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사랑하세요. 장미숙 올림. 편지를 붙이고 그녀는 생각했다. 자신의 42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자신의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더 많은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15,000명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수만 명, 어쩌면 수십만 명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다. 장미숙의 책 출간 1년 후 특별한 모임이 열렸다. 42년의 마음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모임이었다. 그녀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전국의 교사, 사서, 학부모들이 모여 만든 단체였다. 첫 모임에는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서울의 한 대학교 강당이 가득 찼다. 우리는 장미숙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모였습니다. 아이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모임을 제안한 서울의 한 교사가 말했다. 장미숙도 초대받아 참석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짧은 인사를 했다.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내건 모임은 부담스러워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청중 사이에서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는 2010년에 선생님 학교를 졸업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것을 제 학생들에게 실천하고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는 도서관 사서입니다. 선생님의 책을 읽고 제 일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어요. 이제 저도 아이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입니다. 선생님의 강좌를 듣고 우리 아이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작은 일이지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명씩 일어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가 장미숙의 영향을 받아 변화된 사람들이었다. 모임은 정기적으로 열리기로 했다. 한 달에 한 번,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더 나은 방법을 함께 고민하는 모임이었다. 그리고 이 모임에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1000명의 장미숙 만들기 프로젝트였다. 우리가 선생님처럼 42년을 헌신하지는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1000명이 각각 1년씩만 헌신해도 1000년이에요. 10,000명이면 10,000년이고요. 프로젝트 담당자가 설명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돌본다면 장미숙 선생님 혼자 15,000명을 돌본 것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이 프로젝트는 빠르게 확산되었다. SNS를 통해 전국으로 퍼졌고 참여자가 급증했다. 3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들을 관찰하고 기록하고 돕기 시작했다. 6개월 후 첫 번째 성과 보고회가 열렸다. 1000명의 참여자가 6개월간 약 12,000명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놀라운 숫자였다. 장미숙 혼자 42년간 도운 아이들의 숫자를 1000명이 6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한 명 한 명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장미숙 선생님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장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42년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보고회가 끝난 후 한 젊은 사서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제가 드릴 게 있어요. 그녀는 두꺼운 노트를 꺼냈다. 저도 선생님처럼 관찰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기록한 건데 선생님께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장미숙은 노트를 받아 펼쳤다.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다. 아이들의 이름, 특징, 필요한 도움, 실행한 일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녀는 젊은 사서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이 아이들의 장미숙이에요. 계속해주세요.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네, 선생님. 약속할게요. 이런 장면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장미숙의 정신이 수천 명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다시 수만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다. 은퇴 2년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또 다른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자신이 42년간 일했던 학교에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미숙 도서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장미숙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서요. 교장 선생님이 제막식에서 설명했다.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공간,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 입구에는 작은 동판이 설치되었다. 미숙 도서관 1982-2024 장미숙 사서 헌정 42년간 15,000명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본 진정한 교육자를 기억하며 제막식에는 수백 명의 졸업생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말했다. 이 도서관이 우리의 피난처였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잘할 수 있었어요.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도 이곳에서 사랑받을 거예요. 그녀는 리모델링된 도서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예전보다 더 밝고 더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한쪽에는 조용한 쉼터라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다. 편안한 소파와 쿠션, 부드러운 조명, 힘든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었다. 다른 쪽에는 함께 읽는 공간이 있었다. 여러 명이 모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사서 책상 옆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다. 이곳의 사서는 단순히 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장미숙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새로 부임한 사서 최은지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제가 이 자리를 잘 지키겠습니다. 선생님이 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겠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을 믿어요. 그녀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하니까요. 네, 선생님. 명심하겠습니다. 제막식이 끝나고 그녀는 도서관에 혼자 남았다. 창밖을 바라보니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었다. 42년 전에도 똑같은 풍경이었다. 42년 후에도 똑같은 풍경일 것이다. 아이들은 변하지 않는다. 순수하고 밝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다. 이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게 자라기를,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기를. 그것이 42년간 그녀가 바랐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람을 다음 세대가 이어가고 있었다. 세대를 잇는 마음, 그것이 진짜 유산이었다. 은퇴 3년째 되던 해, 장미숙은 73세가 되었다. 건강은 여전히 좋았지만 나이를 느끼기 시작했다. 더 이상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하기는 어려웠다. 선생님, 이제 좀 쉬세요. 충분히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내가 직접 가르치는 마지막 강좌를 하고 싶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깊이 있게. 그렇게 장미숙의 마지막 수업이 기획되었다. 20명의 교사와 사설을 선발해 6개월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그중 20명이 선발되었다. 모두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장미숙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었다.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작은 세미나실에 20명이 둘러앉았다. 장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온 이유를 알아요. 아이들을 더 잘 돌보고 싶어서. 제가 42년간 쌓은 경험을 배우고 싶어서. 그녀는 잠시 멈췄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거든요. 수강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제 첫 수업은 이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 당연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게 전부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6개월간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이론 수업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실습이었다. 이제 여러분 학교로 돌아가서 한 달간 아이들을 관찰하세요. 노트에 기록하고 다음 수업 때 함께 나눠요. 한 달 후, 수강생들이 각자의 관찰 노트를 가져왔다. 저는 우리 반에서 유독 조용한 아이를 발견했어요. 항상 혼자 구석에 있더라고요. 저는 점심시간마다 밥을 남기는 아이가 눈에 띄었어요. 처음에는 편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집에 가져가려고 남기는 것 같아요. 저는 책을 빌리러 오는 아이 중에 항상 같은 종류의 책만 빌리는 아이가 있어요. 가정 문제와 관련된 책들이요. 장미숙은 한 명 한 명의 관찰 내용을 들으며 조언했다. 조용한 아이는 강요하지 마세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이가 준비되면 먼저 다가올 거예요. 밥을 남기는 아이는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학교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책으로 답을 찾으려는 아이는 이미 반쯤 해결한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책을 추천해주고 필요하면 전문 상담사와 연결해 주세요. 수업은 이론보다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장미숙의 42년 경험이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너무 빨리 개입하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하고 너무 늦으면 도움이 안 돼요. 아이를 지켜보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 타이밍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경험이에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실수도 많이 해요. 하지만 계속 관찰하고 시도하고 배우다 보면 감이 생겨요. 3개월 차가 되자 수강생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저는 지난달에 3명의 아이를 도왔어요. 한 명은 난독증 의심으로 전문 검사를 받게 했고, 한 명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연결했고,
한 명은 학교 폭력으로부터 보호했어요. 대단해요. 당신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장미숙은 진심으로 칭찬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모든 아이를 다 도울 수는 없어요. 한계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어요. 6개월 차, 마지막 수업 날이 왔다. 20명의 수강생 모두가 참석했다.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장미숙은 한 명 한 명을 바라보았다. 여러분은 이제 준비됐어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돌보세요. 제가 가르쳐 준 것을 실천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세요. 한 수강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42년간 지치지 않으신 비결이 뭐예요? 장미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의 변화를 보는 게 제 힘이었어요. 내가 도운 아이가 웃는 것, 잘하는 것, 꿈을 키우는 것. 그게 저를 계속 움직이게 했어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그리고 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인 거요. 모든 아이를 다 도울 수 없어요. 실패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한 명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씩 그녀에게 다가와 인사했다. 선생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제 학교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장미숙도 울었다.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어서 제 42년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 20명의 수강생들은 미숙 선생님들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정기적으로 만나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임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각자의 제자들을 키웠다. 장미숙의 정신이 2세대, 3세대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장미숙은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마지막 수업을 들었던 한 교사로부터였다. 선생님, 오늘 제 학생 중 한 명이 제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있어서 학교에 올 수 있어요. 선생님이 저를 지켜봐 주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생님이 느꼈을 감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았어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장미숙은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자신의 마지막 수업이 헛되지 않았다. 20명이 또 다른 20명을 가르칠 것이고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칠 것이다. 42년은 끝났지만 그 정신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2027년 봄, 장미숙은 76세가 되었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바빴다. 전국에서 편지와 메시지가 끊이지 않았고 가끔씩 강연 요청도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조용한 오후였다. 집에서 차를 마시며 예전 노트를 천천히 읽는 시간.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3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어머, 태호? 네, 맞아요. 김태호였다. 은퇴식 때 졸업생 대표로 연설했던 그 사람.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된 그였다. 들어와요. 무슨 일이에요? 태호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묶음을 꺼냈다. 선생님, 제가 쓴 논문이에요. 장기 관찰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지원 모델 장미숙 사서의 42년 사례 연구라는 제목이에요. 논문을요? 나에 대한? 네. 교육학적 관점에서 선생님의 방법을 분석했어요. 선생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었는지 증명하고 싶었어요. 장미숙은 논문을 펼쳤다. 복잡한 용어들과 그래프들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42년이 보였다. 이게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어요. 외국 교육자들도 선생님의 방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요?
네. 미국, 영국, 일본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의 방법을 자기 나라에 도입하고 싶다고요.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작은 실천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다니. 선생님, 제가 이만큼 온 것도,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요. 그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을 들은 분이에요. 제 아이도 선생님 같은 분의 돌봄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의 사랑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 거예요. 그날 저녁, 장미숙은 오랜만에 학교를 방문했다. 미숙 도서관은 여전히 아이들로 북적였다. 새사서 최은지가 반갑게 맞았다. 선생님, 오셨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요? 도서관 개관 3주년이에요. 작은 행사를 준비했어요. 도서관 안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장미숙을 보자 일제히 박수를 쳤다. 장미숙 선생님, 환영합니다. 작은 무대가 꾸며져 있었다. 6학년 학생 한 명이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이 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3년 전 제가 3학년 때 이 도서관이 새로 문을 열었어요. 아이는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집이 어려워서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도서관이 제 집이 되어줬어요. 최은지 사서 선생님이 저를 돌봐주셨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선생님께서 이 도서관을 만드신 장미숙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42년간 15,000명의 아이들을 돌본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장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장미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만든 이 도서관 덕분에 저 같은 아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박수가 터졌다. 장미숙은 무대로 올라가 아이를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얘야,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행사가 끝나고 장미숙은 도서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벽 한쪽에는 특별한 코너가 만들어져 있었다. 장미숙 선생님의 42년. 그곳에는 그녀의 사진과 책, 그리고 간단한 연대기가 전시되어 있었다. 1982년 도서관 사서로 첫 출근. 1985년 첫 특별 지원 아동 발견. 1990년 관찰 노트 시스템 확립. 2000년 지원 아동 누적 5,000명 달성. 2010년 지원 아동 누적 10,000명 달성. 2024년 -42년 만에 은퇴. 누적 15,000명 돌봄. 그리고 그 아래 특별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한 사람의 헌신이 15,000명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15,000명이 다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힘입니다. 최은지가 다가왔다. 선생님, 이 도서관을 지나간 모든 아이들이 선생님을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제 후임자도, 그 다음 사람도 모두 선생님의 정신을 이어갈 거예요. 고마워요. 은지 씨. 이곳을 잘 부탁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미숙은 깊은 평온함을 느꼈다. 42년이 헛되지 않았다. 15,000명의 아이들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 노트를 펼쳤다. 2024년 2월 29일의 기록. 은퇴하던 날의 마지막 글. 4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5,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만났다. 모두가 소중했고, 모두가 특별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다. 2027년 5월 15일. 은퇴 3년 후. 내 42년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 15,000명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수십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도서관 사서가 아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있다. 아이들과 함께, 책들과 함께,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그 공간에 42년은 끝났지만 사랑은 계속된다.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다. 한 사람의 작은 헌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15,000명이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그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내 42년의 결론이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대를 이어, 세대를 넘어 영원히 이어진다. 미숙 도서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다. 힘들 때 기댈 곳이 있다는 안심이다. 42년간 나는 15,000명의 아이들에게 그것을 주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이제 수천 명이 수십만 명의 아이들에게 같은 것을 주고 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다. 이것이 교육의 힘이다. 이것이 사랑의 힘이다. 나는 행복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사랑을 베풀었고 그 사랑이 돌아왔다. 42년, 15,000명.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내 인생의 요약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는다.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펜을 놓고 노트를 덮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15,000개의 별처럼 보였다. 자신이 돌본 아이들처럼. 장미숙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42년의 여정이 끝났지만 그 의미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한 사람의 헌신이 만든 기적. 15,000명의 인생을 바꾼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갈 무한한 미래. 이것이 42년 도서관 사서 장미숙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었다.